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역 동면면 한백면 지역구 무소속 전봉민 의원입니다.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우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설치와 운영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소비지유통센터가 당초의 시기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주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소비유통센터 바로마켓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마켓은 2009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 결정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소비자와 대면하여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대규모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수산물 장터로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화의 수입 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에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영주시에서도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30억 6,200만원, 실비 15억 원, 자부담 15억 6,200만원을 들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 3,930제곱미터 1,188평의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설치했습니다. 운영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주식회사이며 동원에너지와 2032년 11월 30일까지 15년간 임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영주시민은 원예발전연구회, 영주사과 공선회와 개인 농가, 개인 투자자 등 432명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은 영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유통과정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축산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하는 마켓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주시는 보조금 15억 원과 영주 시민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2019년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에서 2019년과 2020년에 매출 실적 중 영주 농산물의 연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총 매출액 52억 800만원 중 5.9%인 2억 5,700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총 매출액 36억 4,400만원 중 7.1%인 2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가들이 투자하여 설치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임에도 영주 농산물의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주시가 보조하고 시민들이 출자하였음에도 영주의 농축산물 매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실적을 파악하고 어떠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시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마켓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수산물 장터로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가의 수입 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영주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소비지인 인천 시민에게 널리 그리고 많이 공급되어야 함에도 겨우 6에서 7%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마켓과 구별되지 않는 신발, 그릇 등의 공산품이나 생활용품, 다른 지역의 농산물 등을 더 많이 판매하고 영주 농산물의 판매는 매우 인색했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영주시의 농가를 위한 바로마켓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문경사과 판매 사진, 그리고 중국산 땅콩, 표고버섯, 미국산 도두, 안산 추격 한돈 사진, 충북 모대사과 사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사과는 문경사과와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고 한우는 안산 축협에서 납품되었고 호두, 표고버섯, 땅콩은 영주에서 생산됨에도 납품되지 않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둘째, 영주 한우 배출 실적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마켓 2층에 설치된 영주 한우 전문 식당의 경우 2019년 9억 1,700만 원을 판매하여 매월 평균 7,600만 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는 매출이 갑자기 50% 이하로 줄어들어 7월에는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19에 영향이 있었다고 예상은 됩니다만 코로나19는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일상생활과 함께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2032년까지임을 감안한다면 일반 다른 식당들과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마켓이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이 결국 영주 한우의 소비로 확산되는 길입니다. 셋째, 바로마켓의 운영 법인에 대주주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바로마켓에 소액을 투자한 농가와 시민들의 손실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마켓의 운영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주주인 농업회사법인 영풍주식회사 관련자가 전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명의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마켓에 투자한 432명의 투자자는 영주 시민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영주시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민간 회사이지만 영주시에서 투자를 권유했고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영주시의 농축산물을 많이 팔아주지 않아 농가의 이익도 없고 그나마도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소액을 투자한 시민들 입장에서 투자 손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소비주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조정 사업비 과다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2018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주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조정 사업비 과다 계산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과정은 3.3제곱미터, 평당 최대 210만 원에 조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제출받은 정산 자료에는 평당 275만 원에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6억 원에서 7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본 의원이 과다 계산을 지적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주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어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답변을 거짓으로 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비지 유통센터 바로마켓 설치에 대한 사전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누가 했고 입지 선정, 운영 방식,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 등 어떤 경로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에서는 이미 2001년도에 서울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농산물 직매장 계약과 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결국 영주시에서 5억 원에 이르는 변상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2018년 과거 사례와 비슷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인천에 설치했고 운영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전혀 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바로마켓이 설치된 인천문화경기장의 경우 경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아닙니다. 야외 공원처럼 휴식과 산책을 하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상시 매장으로 운영되는 바로마켓은 영주시의 신선한 농축산물은 바로바로 공급되어야 하고 소비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경기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오는 장소로서는 다소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지 유통센터 바로마켓의 간판입니다. 한편, 담양, 영양, 영광, 장성군이 함께 간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설치한 바로마켓인데 다른 지자체의 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기에는 이들 부분이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소비지 유통센터 바로마켓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현재까지 간판에 한평, 담양, 영광, 장성군을 새겨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욱현 시장님, 영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책이고 예산 집행이며 행정입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예산의 낭비와 나아가서 시민들의 재산 손실로 이어진다면 이는 영주 시민들의 불행이며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영주의 큰 손실입니다. 장욱현 시장님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향상된 대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영주 시정이 길잡이이자 동반자로서 2021년 한 해 동안 영주시의 발전과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이용호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는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기관단체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함께 힘차게 움직여왔기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회의 애정어린 질타와 대안 제시는 영주시가 바른 길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고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협조는 영주시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에 힘입어 우리 영주시는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와 선수원을 비롯해 암문화, 랜드마크, 성지세상 등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의 맨 앞자리에 이름을 세워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코로나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전에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또 한 차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 동안 몸에 밴 방역의 생활하러 전염병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를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2022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개최, 선비세상 개장 등 영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렵게 시작된 일상 회복이 다시금 멈춰서고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때야말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의 첫 발자국이 되어야 합니다. 옛 것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자작고의 마음으로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고 불빛이 없다면 스스로 불빛이 되어 영주의 발전을 위해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시정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올바른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풍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유통센터 바로마켓이 영주시가 보조하고 시민들이 출자하였음에도 영주의 농축산물 매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런 실적을 파악하고 어떠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마켓은 전통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를 뛰어넘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특히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산되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 지역 농축산물의 매출 실적은 당초의 취지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조한 매출의 이유는 어려운 재정난으로 인해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적은 공산품과 가공품을 위주로 판매 품목이 구성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로마켓은 영업 초기 제품을 입고시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매장 내부의 상품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운영비를 비롯한 운영 자금 부족으로 물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해 영업에 필요한 공산품과 가공품마저도 모두 구비하지 못하면서 고객의 이탈과 적자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고질적인 운영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영주시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판매 정진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우리 시는 바로마켓의 판매 정진과 홍보 강화를 위해 202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2020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주말에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직거래 장터에 우리 지역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영주산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상승되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이미 경영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 연합의 경영을 회복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추가로 투자할 여력 또한 없어 경영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주한우가 매출 실적이 현저하게 현격하게 낮아지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마켓 2층에 설치된 영주한우 전문식당은 운영 초기 매월 평균 7,6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2020년부터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등이 시행되고 바로마켓 인근의 문화경기장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 감소의 또 다른 이유로 판매하는 한우의 품질이 저하된 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영어 초기 질 좋은 영주한우를 판매하면서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이후 영주한우협회가 육류를 납품하게 되면서 육류 품질이 저하된 것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번 실추된 영주한우의 이미지를 단기간에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판매하는 육류의 품질 향상으로 영주한우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영주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과 판촉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장 경영진과 함께 품질 향상과 홍보 강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마켓의 운영 법인의 대주주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바로마켓에 소액을 투자한 농가와 시민들의 손실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영주시 생산자연합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경영처로 우리 시는 민간 보조사업 일환으로 농업회사 법인 생산자연합 주식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바로마켓은 현재 농업회사 법인 영통주와 관련한 2명의 대주주가 있으며 보유주식은 70.4%입니다. 바로마켓 초기부터 투자를 이어왔지만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적차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의 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 몇 명의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지금 성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된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주주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시 농업인과 시민들의 소액으로 투자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연합 주식회사에 투자한 농가는 현재 425명으로 15.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금액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대주주가 변경된다고 해서 당장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경된 대주주의 운영 방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대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 투자 농업인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조성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증액되어 집행된 이유와 공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서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건립사업 계획에는 재보수를 할 경우 건축공사 및 교원시설, 판매 집기 등 장비 구입과 부대 비용을 포함해 총 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건립에 따른 내부 공사, 한식당, 기계 설비, 전기, 냉동, 냉장 장비 설치 비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한 총 사업비는 30억 6,200만으로 민간 자본보조 사업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른 개보수 과정에서 영주동산물의 판로 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하루라도 빨리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게 되었고 현지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행정적인 관리 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였으며 영주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개발 방지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유통센터 바로마켓 설치에 대한 사전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요구하였고 입지 선정 운영 방식,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 등 여러 어떤 경로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와 당판에 한평, 담양, 영광, 장성군을 새겨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비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영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우선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 과정의 비용을 줄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자는 취지에 맞추어 유통지원과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소비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여러 대상지를 염두에 두고 현지를 답사하고 비교하여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주요 농업인 단체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투자자를 모집하고 부족한 출자금은 일반 투자자를 통해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해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경상북도 연관 사업에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없는 전국 단위 우수한 농축산물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러 시군이 참여하면 국비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 선정을 위해 전남의 몇몇 시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을 간판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진행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낙선하게 되면서 협약은 맺었지만 사업을 함께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함께 참여할 시군을 모색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지유통센터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활로를 확대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 충전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8년 건립 이후 미숙한 경영과 계속되는 불경기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바로마켓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 중에 있고 기본적인 관리만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변경이 마무리되어 새로운 투자로 바로마켓이 정상화되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